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강의를 진행할 김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할 데이터가 확보되면 가장 먼저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분석하기 편하게 데이터를 변형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5장에서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 익힐 예정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처음이신 분은 꼭 이번 장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파악할 때는 기본적으로 6가지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4장에서 사용한 이그젠 데이터 파일을 활용해서 요 지금 나와 있는 6개의 함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 6개의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는 데이터의 앞부분을 출력하는 역할을 하고요. 테일 함수는 데이터의 뒷부분, 그리고 뷰는 뷰어 창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dim은 디멘션을 줄여서 dim이라고 하거든요. 데이터의 차원을 출력을 해요. 그래서 몇 행 몇 열로 되어 있는지 궁금할 때 dim을 쓰시면 되고요. str은 데이터의 속성,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지 숫자로 되어 있는지, 숫자 중에서도 정수로 되어 있는지 이런 속성을 파악할 때 요게 str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는 요약 통계량을 출력하는데 뭐 평균이라든지 1분위수, 뭐 3분위수 요런 것들을 통계량을 출력할 때 요 서머리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그젠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요 지금 6가지 함수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R 스크립트 창을 새로 열어 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방금 본 6가지 함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파일을 이름을 지정해 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 들어가셔 가지고 뭐 새로운 스크립트 만드시려면 new 파일에서 R 스크립트 요거 눌러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스크립트가 네, 새로운 창이 열렸기 때문에 세이브하고 여기서 네, 5-1 하고 점 데이터 분석의 기초, 데이터 분석 기초라고 저장을 하고 시작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스크립트 네, 명이 5-1점 데이터 분석 기초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4장에서 사용한 CSV 언더바 네, 이그잼이라는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저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그잼이라는 변수에다가요. 네, 잘 보이시죠? 이그잼이란 변수에다가 read.csv 기억나시나요? CSV를 불러올 때는 read.csv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파일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csv 언더바 이그잼 하시고 확장자 CSV 입력을 해주시고 컨트롤 엔터를 좀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그잼이란 변수에 파일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이그잼이란 변수를 누르면 네,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 파악한 함수들, 네, 헤드, 테일, 뷰, 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헤드 함수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헤드는 데이터의 앞부분을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많이 없지만 데이터가 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은 뭐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조회할 때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만 변수가 뭐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실 때는 요 헤드 함수를 사용하면 좋고요. 헤드를 입력하시고 요 가로 안에다가 네, 가로 안에다가 우리 방금 이그잼이라고 변수 저장했죠. 이그잼이라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 볼게요.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1부터 6까지 앞에 6행이 출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앞에 딱 6행까지만 출력이 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앞에만 보고 싶다. 변수명이 궁금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요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6행은 너무 좀 짧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나는 한 10개 정도는 보고 싶어 하실 때는 헤드 입력해 주시고 네, 이렇게 이그잼 입력해 주시고 몇 줄 정도 보고 싶은지 10줄이 보고 싶다 하시면 10 이라고 써 주시고 가로 닫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네. 10 줄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숫자 바꿔가면서 한번 보시면은 뭐 3 줄만 보고 싶다 하시면은 3 이라고 입력하시면은 3 줄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는 앞줄만 좀 보고 싶을 때는 헤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제 테일을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테일은 인제 뒷부분을 출력하는 기능인데 요게 몇 행까지 되어 있을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막 끝까지 내리기가 좀 귀찮다. 그래서 뒤에 몇 줄만 있는지 좀 보고 싶다 하실 때 뭐 이럴 때 테일 사용하시면 좀 유용해요. 테일 하시고 요것도 역시 함수기 때문에 가로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변수면 이그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잼 넣어 주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얘도 역시 마지막 줄 6 행이 요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 난 6 행은 좀 너무 적은 것 같아. 한 10개 정도 보고 싶어.'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렇게 하시고 컴마 해 주시고 내가 보고 싶은 행의 개수 10개 보고 싶다. 10 넣어 주시고 컨트롤 엔터 쳐 주시면은 뒤에서 10개 줄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와 마찬가지로 숫자를 입력하시면 원하는 만큼의 행을 출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뷰 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뷰 함수는 지난 시간에 그 MPG 데이터 볼 때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본 적은 있는데요. 요거를 보면은 요 데이터가 우리는 좀 작기 때문에 지금은 요렇게 데이터를 봐도 뭐 변수가 아이디 있고 클래스 있고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가 있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많으면 좀 한눈에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나열해서 나오니까 좀 깔끔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엑셀과 유사하게 생긴 테이블 형식으로 좀 보고 싶다 하실 때 요 뷰 함수를 사용하면은 조금 더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할 거는 뷰는 앞에 V가 대문자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역시 가로 입력해 주시고 이그잼이랑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방금 우리가 스크립트 하나 열었는데 옆에 이그잼 하고선 요렇게 엑셀 이렇게 표같이 생긴 그림이 생기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렇게 보면은 엑셀 형식처럼 나오기 때문에 아이디,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총 20 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금 더 보기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데이터가 많을 때 이 뷰 함수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것도 괜찮긴 한데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 가지고 뷰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볼 수 있어서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걸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네 요게 인제 '나는 좀 깔끔하게 보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은 뷰 함수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디멘션을 줄여서 dim 함수라고 하는데요. dim 함수도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그잼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데이터가 작아서 우리가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뭐 몇 행 몇 열인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큰 거는 몇 행 몇 열인지 좀 보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차원을 좀 궁금하다. 이럴 때 몇 행 몇 열로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요 dim 함수를 사용하시면 유용합니다. 그래서 딤하고 이그잼을 넣어 줬더니 20 하고 5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는 20행 5 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생 20 명에 대한 5 개의 변수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이번에는 str 함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str 입력해 주시고 이그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str 함수의 특징은 데이터에 들어있는 변수들의 속성을 보여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들의 속성을 한 번에 보고 싶다, 파악하고 싶다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str 하고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 개의 오브젝트, 그러니까 20 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5 개의 variables, 5 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 데이터 프레임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일단은 첫 번째 설명을 해 주고요. 그럼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수가 총 5 개인데 여기 보시면 아이디,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각각 5 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int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인터거 해 갖고 정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변수들에 들어있는 값들은 int 값, 즉 정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이디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클래스는 1, 2, 뭐 3 요렇게 되어 있고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학 점수 요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TR 같은 경우는 변수의 속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분석 전에 요걸 꼭 하셔서 어떤 변수가 인트로 되어 있고 어떤 게 스트링이고 뭐 요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은 좀 더 데이터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통계를 산출하는 서머리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머리 입력해 주시고요. 이그잼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엔터 한번 네. 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력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서머리 입력을 해 봤더니 아이디,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5 개의 변수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는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작은 값. 각각의 변수에서 가장 작은 값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 first하고 QU라고 써였는데 얘는 일사분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위 25% 지점에 위치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디안은 중앙값이에요. 딱 평균은 아니에요. 중간에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는 평균값, 모든 값을 더해서 개수로 나눈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값과 평균값이 여기는 같게 나왔네요. 아이디랑 클래스는 매스는 중앙값은 54점, 평균은 57.45, 잉글리시는 중앙값 86.5, 평균은 84.9. 그래서 중앙값과 평균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지금 third 나왔는데 요거는 하위 75% 지점에 위치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x는 가장 큰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 같은 경우는 1 번부터 20 번까지 되어 있고 클래스는 1 번부터 5 번까지 되어 있고 수학 점수의 가장 작은 점수는 20 점, 가장 큰 점수는 90 점이다. 뭐 영어는 56 점이 가장 작고 98 점이 뭐 가장 큰 점수이다. 이처럼 뭐 평균이라든지 뭐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6 개의 함수를 CSV 언더바 이그셈이란 데이터에 적용을 한번 해 봤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럼 방금 배운 함수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MPG 데이터를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 이 MPG 데이터를 불러와서 지금 우리가 썼던 함수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G 데이터는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ggplot2 패키지에 내장된 데이터라서 우리가 ggplot2 패키지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아마 설치해 주셨으면은 따로 패키지를 인스톨 전 패키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난 시간에 혹시 패키지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인스톨 전 패키지 설치해 갖고 MPG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한번 작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혹시 못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ggplot2 인스톨하는 방법부터 한번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하면 install.packages 대문자 써 주시고 ggplot2 입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를 설치합니다가 나올 거고 그다음 라이브러리 사용하셔서 로드 하셔야겠죠. 라이브러리 하시고 이때는 그냥 ggplot2 따옴표 없이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라이브러리하고 ggplot2 해 가지고 로드를 한번 해 보십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 플러스에 t가 빠졌네요. ggplot2 r 트윈스트 아니요. 네. 패키지 제작 사용 중이므로 설치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미 이거를 설치해서 그냥 로드해도 적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하시지 못하신 분은 이렇게 ggplot2 해 가지고 먼저 인스톨 패키지 해 주시고요. 라이브러리로 로드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ggplot2를 설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ggplot2에 내장된 데이터인 mpg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변수명은 mpg라고 저장을 하고요. 여기다가 인제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올 건데 as.data.frame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이 한번 볼게요. ggplot2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 여기서
더블 콜론을 해 줄게요. 더블 콜론을 해 주고 그다음에 mpg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s.data.frame 해 주시고요. ggplot2에 있는 mpg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블 콜론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가져온 데이터를 mpg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입력을 해 주시고요. mpg 한번 조회 한번 해 볼게요. 데이터 잘 가지고 왔는지 보시면 데이터를 잘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 이그젠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 지금 이렇게 데이터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뷰를 사용해 가지고 먼저 뷰 함수 사용해서 볼게요.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mpg 입력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엔터 쳐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1개의 변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뷰로 이렇게 보시면은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출력해서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뷰 함수 사용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몇 행 몇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몇 행 몇 열 구성되어 있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함수 또 봤죠. 몇 행 몇 열로 되어 있는지 보려면 dim 함수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해서 보면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네, 데이터를 불러왔으니까 데이터 불러온 다음에 6가지 함수 앞에서 배운 6가지 함수를 적용해서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부터 사용을 해 볼게요. 헤드 함수 사용을 해 가지고 여기다 mpg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헤드 사용하면은 앞에 6행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뭐 변수는 manufacturer, 모델, 뭐 display, year, 뭐 CYL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행은 총 6개가 출력이 되네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0개 정도 보고 싶다 하시면은 10이라고 입력하시면은 요렇게 10개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몇 행까지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서 행렬 뒤에 몇 행으로 구성되는지 좀 보고 싶다 하시면 테일 입력하셔서 mpg 한번 눌러 볼게요. 보면은 총 234 마지막 행이 234 네요. 234 행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뒤에 6개 행이 출력이 되는데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뭐 15개 정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네 요렇게 15개의 행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헤드하고 지금 테일을 한번 출력을 해 봤고요. 그리고 나는 얘가 몇 행 몇 열로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다 할 때 디멘션을 줄임말 dim 함수를 사용을 해 가지고 여기다 mpg 한번 넣어 볼게요. 총 234 개의 행과 11 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헤드, 테일, 딤 해 봤으니까 str도 한번 해 볼까요? str 해 보시고 mpg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요것도 역시 이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인 거 보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34 개의 오브젝트 그리고 11 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이 보여요. manufacturer은 CHR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문자, 캐릭터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우디, 아우디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라는 CHR 줄임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의 속성은 CHR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보시면은 숫자는 이렇게 따옴표가 없죠. 그쵸. 따옴표가 없죠. 근데 매니팩처러 같은 경우 요 따옴표 보이세요? 아래도 여기 아래 모델에도 CHR 캐릭터라고 써 있고 여기도 이렇게 따옴표. 아래 여기 CHR도 따옴표, CHR도 따옴표, CHR 따옴표, CHR 따옴표.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 같은 경우는 그냥 입력 값을 그냥 써도 되는데
문자열 같은 경우는 꼭 따옴표를 붙여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인제 캐릭터의 속성을 가진 것들, 즉 문자열의 속성을 가진 것들은 값들이 요렇게 따옴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HR은 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디스플, 여기 디스플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게요. 이거는 num이라고 써 있네요. num은 numeric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실수는 정수하고 소수를 모두 포함하죠. 그래서 numeric 같은 경우, 네, 요거는 인제 소수점 단위도 이렇게 나오네요. 정수도 나오고 소수도 나오기 때문에 실수인 numeric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열 같은 경우는 소수값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정수값만 가지고 있는 int, 네, int 해 갖고 인터거 해 갖고 int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변수는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변수들의 속성 값에 대해서 요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속성은 캐릭터, 뉴메릭, 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속성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 str을 사용하면은, 네,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요약 통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통계는 여기다 입력을 해야겠죠. summary 하고 mpg 한번 mpg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올릴게요, 잘 보이게. 여기도 이렇게 좀 해 볼게요. 보시면은 서머리가 나오는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변수, 네, 맞게 서머리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내용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Manufacturer 모델, Trans DRV 클래스는 length 클래스 모드, 요렇게 세 가지만 서머리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디스플 EL, CYL, CTY, HWI, FL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 뭐 최소값, 뭐 25% 값, 중앙값, 평균 뭐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숫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 뭐 평균을 구할 수 있지만 문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최소값이라든지 최대값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인 것들만 요렇게 지금 요약 통계 값이 출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요약 통계를 계산할 수가 없어서 값의 개수, 네, 총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변수의 속성, 캐릭터, 네, 속성만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머리 같은 경우는 숫자는 요약 통계가 가능하지만 문자는 요약 통계를 개선할 수 없어서 값의 개수, 변수의 속성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요 MPG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CTY로 우리가 지금 적용한 것들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MPG 데이터는요, 우리가 ggplot 패키지에서 불러왔는데 ggplot 패키지에 내장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1999 년부터 2008년 사이 미국에서 출시된 자동차 총 234 종의 연비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데이터 분석할 때 연습용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MPG 데이터를 우리가 뒤에서도 좀 많이 사용할 거라서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요 CTY, 제가 할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CTY, 이 도시 연비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CTY 같은 경우는 도시 연비인데 자동차가 도시에서 1 갤런에 몇 마일을 주행하는지 나타나는데 우리랑 단위가 달라서 확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유를 뭐 1 리터 하면은 몇 킬로를 주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타낸, 네,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서머리를 한번 보시면 가장 연비가 낮은 모델은 1 갤런당 9 마일 정도를 주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비가 높은 데는 1 갤런당, 네,
35 마일을 가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연비가 17 마일을 중심으로 14 에서 그리고 19 마일 요 사이에 지금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추후에 우리가 박스 그래프 한번 그려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 CTY 변수를 가지고 서머리를 어떻게 요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TY 변수에서 가장 최소값 1 갤런당 가장 좀 연비가 낮은 모델은 9 마일 정도 가고, 연비가 가장 높은 아이는 1 갤런당 35 마일을 간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 갤런당 16.86 정도 마일을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추후에 또 그림도 한번 그려 보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해석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뒤에서 한 번 더 하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MPG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렸는데 쪼끔 더 MPG 데이터에서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면은 헬프 함수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물음표 하시고 MPG 한번 입력해 보시겠어요? 컨트롤 엔터 치시면 네, 여기 보이시죠? MPG 데이터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이 나와요. 네, 물론 영어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뭐 MPG 데이터에서 뭐 이렇게 보시면 매니팩처가 뭔지, 디스플 이게 뭔지, year 뭐 CYL이 뭔지, CYL은 뭐 number of cylinder의 개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각각 변수에 대해서 설명도 나오니까 요거 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요렇게 한번 헬프 함수 사용해 갖고 MPD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